องเส้นเหลืองออกแรงดึงเลยเอาเร็วๆยาวเลยยาวเลยยาวเลยเอาไป. 용의자들은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됐을까 가장 궁금한데 방송에 담지 못했던 부분 중에 오픈 채팅방에다가 클럽 갈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거기에 답한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수다 1400일에 연출했던 이한기 PD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일명 파타야 여행객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5월 7일) 날 한국에 있는 박호준 씨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이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서 우리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니 1억 정도를 변상해야 된다고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그 가족은 처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당연히 의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국과 태국에 모두 접수가 되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태국 현지에서 이 박호준 씨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고요. 행적을 쫓은 결과 이제 5월 2일 날에서 3일 날 넘어가는 새벽에 방콕 시내에 있는 한 클럽을 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클럽 CCTV를 확인해 보니 박호준 씨가 어떤 남자에 이끌려서 이제 나가는 모습이 찍혔고요. 쭉 그 차를 추적해 보니까 5월 4일 날 밤에 파타야에 있는 한 저수지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돼서 5월 11일 날 그 저수지를 수색을 해보니 พี่เบียร์ครับพี่เบียร์ เป็นถังครับเดี๋ยวคือตอนเนี้ยผมว่ามีหนักมากอ่ะเป็น100 โล 드럼 통해서 이제 박호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고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이 박호준 씨로 확인이 됐고 คนร้ายที่ก่อเหตุนะครับน่าเชื่อว่ามีทั้งหมด3 รายนะครับ 그 이후에 한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이제 용의자 2명이 잡혔고 아직 용의자 1명은 도주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취재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좀 거의 실시간으로 알게 됐는데요. 태국이랑 한국이 시차가 한 2시간 정도 나는데 아직 한국 언론에서 보도는 안 했지만 태국에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그 뉴스들을 이제 번역기를 써서 태국 뉴스들을 보면서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팀에서 이제 현지 있는 분들을 이제 좀 접촉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후에 바로 취재를 시작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용의자가 빠르게 특정됐잖아요. 이 용의자는 누구였나요? 현재 태국과 한국 수사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용의자는 모두 3명입니다. 태국 경찰에서 이 3명을 어쨌든 용의자로 압축한 과정은 그 차량의 이동 동선 김경민과 이소율이 5월 3일 날 새벽에 각각 이 차에서 타고 내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CCTV 영상을 토대로 이들이 묵는 콘도에 가서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 것 같고요. 태국 경찰이 박호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클럽에 가서 그날 같이 있었다고 하는 전 여자친구 따완 씨를 경찰서로 데려왔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따완 씨가 이 중에 이대식이라는 사람을 봤다라는 증언을 하게 된 거죠. 박호준 씨를 데려가는 사람을 따완 씨가 특정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기에 이 3명이 관련돼 있다라는 점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5월 8일 날 사실은 이대식이 한번 잡혀왔었거든요, 태국 경찰서에.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5월 8일 날부터 5월 9일 날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이대식이 받다가 5월 8일 날까지는 아직은 실종 상태였고 뭐 박호준 씨가 살해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면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증거가 없다 보니 아마 귀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로 도주를 하게 된 거죠. 5월 13일 날 캄보디아 현지에서 잡혔는데 아직 현재까지 송환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대식을 잡으러 갔을 때 김교민도 잡으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으려고 갔는데 경찰을 폭행하고 도망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교민은 5월 8일 이후로 지금 행적이 묘연한 상태고요. 이소율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그 다음날 한국 경찰이 바로 이 이소율의 주거지에 갔었고. 혐의 인정 안 합니까?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오늘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서 현재 이소율만 한국에 구속이 된 상태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피해자와 용의자들은 어떻게 알던 사이였을까요? 이분이 이용했던 핸드폰은 용의자들이 가져가서 어딘가 이제 버렸겠죠.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가족들이 이분의 SNS 기록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에서 자동 로그인된 카카오톡과 그다음에 뭔가 구글 뭐 요 정도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카카오톡에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이들과 접촉된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전부터 일면식이 있던 사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근데 방송에 담지 못했던 부분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전에도 몇 번 오픈 채팅방에서 친구들을 만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만 하는 건 아니고, 태국에서 조금 그런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놀러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술값도 비싸고 혼자 노는 것보단 여러 명이 노는 게 더 즐겁다 보니까, 이분은 오픈 채팅방에서 이미 탈퇴를 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확인했을 때 오픈 채팅방에다가 클럽 갈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거기에 답한 사람이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살해한 흔적만 있고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왜 피해자를 죽였는지 이런 건 밝혀진 게 아직 하나도 없는 거네요. 피해자의 통장에서 대포 통장으로 보이는 통장으로 금액이 이체가 됐고 370만 원이,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던 걸로 봐서는 금전적인 목적이 범행 동기로 보이고요. 다만 그 금전적인 목적을 왜 하필 굳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현하려고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부검은 진행됐나요? 네, 현재 피해자의 부검은 이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태국 경찰에서 밝힌 바로는 한 달 이상 부검 결과 나올 때까지 걸린다라고 했지만, 최대한 빨리 부검 결과를 밝히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부검에 관해서? 결국에는 경찰 브리핑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수면제 성분의 약물이 검출됐다. 이게 정확하게 수면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수면 성분이 있는 약물이 검출됐다. 두 번째로 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흔히 얘기하는 질식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앞에 있는 갈비뼈 2번, 3번이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손가락이 훼손이 돼 있었는데 엄지와 검지는 전체가 다 훼손이 돼 있었고, 나머지 손가락은 한 마디 정도씩이 잘려 있었다. 그 정도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검 결과가 나온다면 네. 손가락을 훼손한 도구나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신 부패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시신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흉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시신이 좀 부패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태국 경찰에 질문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자기들이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그 캄보디아에서 서세원 씨 사망 사건을 취재했을 때, 캄보디아는 사실 부검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진 않지만 사실상 부검이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았는데, 캄보디아에서도 부검이 필요할 때는 태국으로 보낸다고 하고, 저희가 현재 확인했을 때도 태국의 부검 어떤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태국 수사기관의 부검 결과를 믿고 기다려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족분들도 가장 조금 마음 아파하시고 좀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멘트를 부어서 물 속에다 버린다든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가락 훼손하는 패턴이 다른 걸로 봐서는 엄지랑 검지 같은 경우는 혹시나 어떤 그런 생체 인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들이 계획적으로 당연히 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뭔가를 다 계획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영화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도된 부분을 가지고 좀 모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 네. 수사 진행이 이제 새롭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해드린 내용이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된 최신 수사 결과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귀국한 후에 한국 경찰분들이 태국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한국 경찰에서는 빨리 캄보디아에 잡혀있는 이대식을 한국으로 데려서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과정에 협의를 위해서 태국 현지에 가서 태국 경찰과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교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서 현재 추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소열은 현재 이제 구속이 됐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쨌든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 용의자들은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됐을까 가장 궁금한데 사실은 이 피해자분의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피해자분이 거의 클럽 가고 뭐 좀 관광하고 그 외 식사는 또 코리안타운에 가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변 취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이분이 김교민과 같이 있었다는 걸 봤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코리안타운에 있는 한 가게에서. 그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셨죠. 뭐 피해자와 피해자가 여자친구 그리고 김교민과 다른 여자들 뭐 한 2명 정도를 5명 정도가 자기 가게에 와서 술을 마셨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제 방송에 쓰지 못한 부분은 이 부분의 여자친구가 질문했을 때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고 저희가 이분이 갖고 있는 SNS 기록을 전부를 다 봤어요.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대화를 나눈 거 올해 1월부터 사망 시점까지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런 뭐라도 조금 있으면 저희가 더 의심을 해봤을 텐데 그런 부분이 우선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은 저희가 방송에 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 끝나고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유가족분들 중에 저희랑 인터뷰를 해주셨던 누나분이 꼭 그의 비하인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대식에 관해서 빠른 송환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한국 당국에서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주 중인 김교민이 좀 빨리 잡히길 원하는데 가능하다면은 인터폴 공개 수배라든지 신상 공개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서 빨리 김교민을 잡아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그분이 이제 엄벌 탄원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인터넷에 올려서. 유가족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국내 송환돼서 합당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어쨌든 태국 현지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가서 태국 현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던 사건인데 저희가 취재하는 도중에 사실은 태국 언론에서는 조금 약간 관심이 사라졌어요. 아직 이 마지막 용의자인 김경민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